1910년대의 그 대표적인 보천교회 항일운동으로서 법정사 항일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보천교회 이제 그 24방 주제가 비밀 조직이 이제 공개가 되고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탄압이 더 심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보천교회의 어떤 항일운동의 방법론이 많이 좀 달라지잖아요. 어떤 방향성으로 좀 그 항일운동의 방향성이 틀어졌나요? 일단은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국내외의 한국 독립운동 단체나 예. 독립운동가와 연계가 있었습니다. 아, 연계.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 그리고 의열단, 그다음에 만주에 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 예. 정의부와 신민부와 관련이 있고요. 예. 또 뭐 1923년 물산 장려운동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그 국내외 독립운동과 연계돼서 활동을 합니다. 예. 1920년대에 이제 대표적인 항일운동을, 보천교회 항일운동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도 잠깐씩 나왔지만 후천선경 신국가 건설운동이라는 이런 어떤 표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 예. 우선은 1920년대의 항일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후천선경 신국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강진산 선생이 그 천지공사를 하면서 예. 이제 천지공사는 천지인의 그 어떤 그 도수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 움직여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렇게 도수를 만들었다. 예. 예. 하나님인 강정산이 그 도수를 만들어 놨어. 앞으로는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이제 말하자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사는 세상이 되는 거고, 또 도인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그때는 해원 상생의 시대가 되는 거고, 인존의 시대가 되는 거고, 강정산 선생의 제자인 차경석 선생이 이것을 현실사에 적용을 하는 거죠.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많은 그 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당시 경복궁보다도 더 규모가 큰 예. 대궐도 만들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대궐 안에 11전 안에 상광령이라고 이 종교적 상징성인데, 이 상광령 봉안식을 많은 민들이 천자 등극식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 퍼져나갔던 거죠, 이게. 예. 이게 이제 후천 성경이 바로 그런 종교적인 어떤 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선경이라는 것은 보천교의 어떤 그 종교적인 교리로서 등장한 건데, 그것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자 한 것이 신정부다. 네. 이런 얘기겠네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후천 성경 신국가 또는 신정부 건설, 예. 경제적으로는 이제 정전제적인 경제 공동체를 예. 이제 전라북도 정읍 대영리에 실지 우물정자를 구획하고 거기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자작자급 어떤 그 공동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천교에서 종교적인 어떤 이상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탄압의 어떤 대상으로서 떠올랐겠네요. 그러죠. 탄압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민들은 보천교를 중심으로 몰려들고, 또 실제 정전자적인 경제 공동체는 원활히 잘 돌아가고, 또 차경석이 천자 또는 황제가 된다고 하니 예. 가만둘 수 없는 거죠. 후천선경 신정부 건설을 위해서 사실 이제 보천교에서 본격적으로 그 행보를 한 것이 1921년 경남 함양에 있는 황석산에서 네. 대천제를 지내면서 국호를 선포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경상남도 함양에서 60방주제를 예. 만들죠. 예. 그리고 이제 1921년에는 함양 황석산에서 대천제를 지냅니다. 고천제죠. 예. 이때 이제 국호가 선포되죠. 아. 이 국호 이름이 시입니다. 떼시. 아. 이 떼시가 뭐냐 하면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를 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벽이죠. 예. 개벽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이 시라고 했어요. 아. 시. 시국. 시국. 그래서 이제 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시국이라고 그러죠. 예. 그때 당시에는 뭐 대자를 붙이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예.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대한제국. 그래서 이 보충기도 대시국이라고 했어요. 나라 이름을 지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 이것을 한 일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엄혹한 일제 강점의 어떤 한 가운데 시간대에서 대시국이라는 나라를 선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좀 쉽지 않은 행동일 것 같은데, 그만큼 보천교가 그 당시 1921년에 큰 조직력과 또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죠. 예. 그게 이제 국내에서 국호를 선포했다. 이건 예.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지금 생각하면 뭐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이 주목을 했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 보천교우 조직과 예. 자금을 활용하려고 했었죠. 아. 그리고 민들은 보천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수립될 것이다. 확신을 놓고 이제 몰려든 거죠, 정읍으로. 그 몰려든 보천교에 그렇죠. 본소가 있는. 예. 그래서 그 본소는 원래 그 땅은 7가구가 있었던 조그마한 촌락이었는데. 7가구. 예, 예. 예. 1920년대에는 500여 호. 아. 그 주변으로 5,000여 호가 몰려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물정자로 구획을 하고, 거기가 이제 정전자적인 경제 공동체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한 거네요. 네네. 우물정자의 네. 형태의 도시계획을. 그리고 경북궁보다도 더 큰 예. 전통 한옥을 지어서 거기에 새로운 국가의 중심이다라고 예. 이제 인식을 시킨 것이죠. 아. 예. 어찌됐건 이제 황석산 고천제를 계기로 예. 민들은 그랬고, 또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이 주목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보천교 경성진정원이라는 게 설립됐어요. 예. 이때 이제 경성진정원을 주도했던 이들은 신지식인들이었죠. 이상우, 이정립, 또 뭐 여기에 이제 많은 민족 운동가들도 가담을 했어요. 예. 고용환, 주익, 뭐 이런 분들이, 임규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보천교도 천도교와 똑같이 근대적 종교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었죠. 예. 결국은 1921년에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을 공식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대시국이라는 이름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 또는 인물들도 보천교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